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인데요. 비례대표 1번 시각장애 여성 서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정당이죠. 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4.10 치러지는 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최종 순번을 공개를 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더불어민주연합 1번으로 제가 이제 순번이 정해졌는데 이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당이 특정 한 정당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여러 소수 정당, 진보당, 새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연합되어 있으면서 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미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서 제가 1번이 됐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네.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차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네. 여전히 80% 이상의 국민들이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당사자이고 여성인 제가 1번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 비례대표 1번 후보를 받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다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국민후보 추천제라는 게 처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 새진보당,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협의하에 나온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절차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후보 제가 추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고 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각장애에 대한 이런 접근성, 어떤 편의 제공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대의적인 어떤 국민 대 윤석열 정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잘 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앞에 순번을 받으신 분들이 양보해 주시고 대의적인 목적을 같이 동의하셔서 제가 1번이 된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시지만 정말 네.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을까요?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이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시작부터도 장애인 인권 운동을 했고 네. 끝까지 활동을 하면서도 당사자로서 장애인 관련한 차별 진정을 결정하는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한 길을 걸어온 것이 결국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또 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당사자로서 그 너무나 치열하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너무나 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에 대해서 정말 할 것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네.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인권운동이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예요. 장애 차별의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시켜서 뽑아줘서 할 일은 아예 없고 네.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다 배제되는 거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사라져야 장애인도 노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겠다. 이 차별이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몸소 제가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해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왜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이 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종 당선되셔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활동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특히 장애인이 보통의 시민으로 보편적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이런 평등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면 가장 먼저 장애인이 어디든지 이동 가능한 나라.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금도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초상버스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부터 지금 지하철에서 계속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외침을 하고 있지만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갈라치기 하고 혐오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이걸 전면 개정해서 사실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고 이것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 다 연결됩니다. 네. 그분들도 다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중앙에서 해주실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목포와 전남을 기반으로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도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도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건복지위원회나 또 국가인권위에 관련 위원회를 이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지역의 의대 유치가 굉장히 의료 취약 지역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의대 유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안 하고 학생들 수요만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의대를 유치하는 활동이 전남 도민의 염원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정말 너무 서비스가 취약한 이런 전남 지역, 우리 목포, 서남권, 전남 서남권에서 의대 유치 부분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새롭게 이제 국회에서 구조가 만들어지면 전남의 의대가 너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장하고 활동하는 일을 좀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4.10 총선을 앞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 4월 10일 투표날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현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보시다시피 3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또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기에 처한 문제들, 애교 문제, 민생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순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번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미화 후보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더 좋은 정책 기대하며 오늘 오픈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